건물이라는 건 사실은 사서 1년 뒤에 팔 거면 안 사도 돼. 이 건물은 대부분 장기로 보유하는 거란 말이지. 평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 그러면 건물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자, 오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항상 부동산 하면 똘똘한 한지 옛날부터 약간 강남이 사실 엄청 부각되는데 사실 빌딩은 전국에도 많잖아요. 그치, 많지. 돈이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급은 돼야 되는데 하는데 강남은 사실 제일 그걸 만족시키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네.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면 지방에 있는 빌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나요? 건물을 살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벌려고 살잖아. 근데 이게 돈을 번다는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에 따라 사실 달라. 왜냐면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데 매달 월세를 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시세 차익을 나는 원한다. 아니면 둘 다 원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고려될 게 하나 더 있어. 몇 년을 보유할 건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하고 싶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인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60이 넘었어. 65야. 은퇴를 했어. 그리고 국민연금 나와. 그리고 내가 연금보험 이런 것도 든 것도 좀 있어. 그렇지만 생활이 안 돼. 그걸 갖고 충분히. 그러면 내가 얼마가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금액이 안 되는데 시세 차익을 보고 살 수가 없어. 왜? 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세 수익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생활이 돼.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매달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남고 얼마씩 모아. 이건 시세 차익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생활비를 300을 써. 그러면 300 나오는 건물을 살지, 400 나오는 걸 살지, 500 나오는 걸 살지, 아니면 250 나오는 걸 살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치는 좀 빠져. 수익률이 적을수록 위치는 좋아져. 그러면 내가 300이 필요한데 이 300도 저스트하게 300이냐, 내가 좀 쓸 거 쓰고 좀 다닐 때도 다니고 300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근데 건물이라는 건 사실은 사서 1년 뒤에 팔 거면 안 사도 돼. 이 건물은 대부분 장기로 보유하는 거란 말이지. 최소 5년, 10년을 갖고 있어. 내지는 평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 평생이라는 거는 죽기 전까지 계속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월세 수익보다 시세 차익에서 훨씬 더 많이 번단 말이야.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건물, 월세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건물, 시세 차익이 제일 높았던 건물 비교하잖아? 비교가 안 돼. 근데 월세 수익률이 높으면 시세 차익도 잘 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가격이 높아지진 않아. 내지는 가격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아지진 않아. 그럼 보통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거는 어떤... 생각해봐. 시세 차익은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경매처럼. 어떤 그림이야. 100명이 원해. 이 그림 가격이 막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서 100명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100명이 월급 300 받아. 200 받아. 그럼 이 그림 가격이라는 거는 해봐야 2, 3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이 100명이 연에 몇십억씩 벌어. 그럼 이거는 몇억, 몇십억 될 수 있겠지.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소득이 높은 물건은 가격이 많이 높아져. 건물도 똑같아. 돈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는 가격 높아지는 게 확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럴 때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치면 누군가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안정성을 추구해. 내가 산 뭔가가 아니면 내 돈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걸 원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든 뭔가를 살 때는 멀리 보고 많은 곳을 다 비교하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가까이 있는 데서 찾아. 지방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서 사. 우리 동네에 있는 걸 산단 말이야. 익숙한 거를. 돈이 있다고 해서 강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드물어. 되게 드물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많은 이 사람들은 멀리 갈까? 해외 갈까? 어쩔까? 이게 아니라 근처에서 산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지금 그 얘기랑 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응. 지방에 100억 정도 건물을 갖고 계시다는 분이 응. 문의를 주셨거든요. 응.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봤을 때 응. 갈아타는 게 낫나 응. 그거에 대해서 문의 주셨어요. 사실 지방에 100억이면 엄청 큰 건물.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광역시야, 어느 지역이야, 서울 이외의 지역의 건물이야. 예를 들어 똑같이 100억 건물이야. 100억 건물 지방에 있는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 광역시에서 강남에서 100억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어디가 많겠어? 이쪽이 훨씬 많단 말이야. 강남이 아니라 뭐 서울로 따졌다 훨씬 많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여기가 여기랑 비교되기가 어려워. 근데 수익률은 여기가 더 높아. 예를 들어 100억이라 치면 여기는 뭐 4, 5천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뭐 7, 8천 나온 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훨씬 적어 수익률이.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해. 이걸 살 수 있는 여건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수요 공급 이 근처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 건물을 여기 가서 산다? 이 되게 드문 일이야. 금액이 안 돼서 찾아갈 수는 있지만 금액이 되면 여기서도 사. 근데 여기서는 일로 오고 싶어 하지 당연히. 그러면 뭘 사는 게 맞냐고 치면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고 난 이 지역에서 저 건물 갖고 있어. 난 이 지역 유지야. 그러려면 이거 사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자산을 불린다. 그럼 이거 사는 게 맞아. 네, 만약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안락함과 동네에서 그 탑을 찍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거를 팔고 일로 온다는 거는 굉장한 모험과 도전이 필요한. 그렇지. 뭔가 도전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있어. 사실 항상 동경하잖아요, 강남은. 그치? 그럼 그쪽엔 또 정보가 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닌데 어떻게 투자하면 정보를 좀 얻어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내가 뭐 자동차를 고친다면 내가 자동차 정비를 공부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럼 또 차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카센터에 맡기면 알아서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로 와서 한다면 누군가 믿을 사람 확실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선 혼자 오기가 어려워. 본인이 알아서 다 찾아서 하려는 분들은 본인 시간이 충분히 많고 본인이 알아보는 데 제약이 없고 뭐 이동에 제약이 없고 이러면 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군가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건물을 정확히 하는 사람 아니면 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랑 괜찮다. 다 만나봐야겠지. 만나본 중에 본인이랑 맞다 생각하는 사람을 믿고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반대로 우리가 거기 가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이랑 컨택을 하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고 이제 찾아보겠지. 네, 좋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뭐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100억 건물 그리고 아니면 서울이나 강남에 있는 100억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 건물들의 차이 그러니까 수익률은 여기가 높지만 여기가 이제 시세 차익은 훨씬 더 높다는 거는 아마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지방에 아니면 서울에 아니면 둘 다 고려했던 분들은 이게 시간 지나면서 이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상담 오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샀는데 가격이 그대로다. 근데 수익률은 엄청 높아요. 강남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매달 얼마씩 쓰고 얼마씩 모여서 통장이 불어나는 재미는 느꼈단 말이에요. 3년 5년 지나니까 이 늘어난 게 의미 없다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100억짜리였는데 내가 모은 게 5년 동안 몇 억이 됐어요. 여기 있는 100억짜리가 150억 되거나 뭐 200억 되는 걸 딱 알고는 세금을 내고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뭐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건물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